지난 3월 22일이었죠. 이 시간을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날 갑자기 제로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주제로 방송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관련 시장과 관련해서 어제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가상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하라는 방침을 재차 선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이어서 또 한 번 가상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오늘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이 시장에 대한 자세한 진단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니 해도 오늘의 관심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 움직임을 주목하면서 뉴욕 증시 역시나 향방이 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그 석탄일 휴일이라 네. 시골에 갔더니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농사를 지신 분이 주식과 이렇게 비트코인 네. 코인을 그 금융사가 사라 그래서 샀는데 농사가 도대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보통 이제 농사가 잡히지 않을 때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농사가 잡히지 않는다 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저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송 해설을 좀 이렇게 경제교육찬에서 잘 말씀드리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과 코인 이런 것이 굉장히 경제교육에 바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많은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관련 당국이라든가 또 제가 여기 방송을 맡고 있는 조지현 사장님께서 연일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데요. 경제교육, 금융교육 이런 네. 거에 대해서 평상시에 갖고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시골에 가보니까 이런 걸 좀 뒷받침해야겠다는 생각을 어제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시골 농부들 사이에서도 코인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최근에 주식보다도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이 더 많은 상태에서 이 코인이 전국 국민의 투자 대상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이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올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까 3월 22일인가요? 그때도 someday, sometimes, zero coin 얘기를 좀 한번 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주말에도 비트코인 시장이 포지션별로 보면 굉장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 인플레발 이렇게 자산 거품에서 순차적 붕괴설을 한번 말씀드려서 시청자 여러분도 강한 이렇게 항의를 받았는데요. 특히 코인 투자가들부터.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그쪽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만큼 시장을 좀 밤새도록 보기 때문에 그때 이상한 조짐이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좀 높은 가격에 좀 파시라고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렇게 붕괴되기 직전에 가장 첫 번째로 자산 거품에 순차적으로 붕괴가 된다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이걸 첫 번째로 지목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피해가 소확개미분들이든가 피해가 적기를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절하게 기원하겠는데요. 왜 그럴까 한자는 그 기원하게 할 만큼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은 장중한 때 최고치 대비해서 54% 폭락했는데요. 올해 최고치가 6만 5천 달러 4월 14일 날 이렇게 다가섰거든요. 이때에 비해서 54%가 폭락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어제 이렇게 방송 준비하면서 잠을 한삼 거의 못 잤는데요. 네. 이번에는 주식이 아니라 우리 투자가들이 지금 주식보다도 코인 투자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제 밤 10시 10분에 미국 시간으로 현지 시간에서는 9시 10분에 비트코인이 3만 44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예. 나오죠. 이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 10시 10분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한테 보다 이렇게 객관적인 개인적 견해가 이렇게 배제된 상태에서 객관적 얘기를 전해드리려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경과돼서 오늘 아침 시청자분과 이렇게 맡고 있는데요. 사실 비트코인은 그 전부터 떨어졌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탈했던 자금들이 삼지창에서 하나는 주식 쪽에 온다, 하나는 금이라든가 이런 안정자산 간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외의 나머지 것을 보통
알트코인인데 알트코인을 간다 하는데요. 그동안 이더리움과 도지코인 이게 가격이 상당히 그 비트코인보다는 덜 떨어졌습니다는 오히려 알트코인,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시간에도 20% 이상 폭락하는 거로 보실 겁니다. 네. 도지코인 같은 것도 엄청 떨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파동이 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현명하신 서학개미분들 이미 테슬라를 좀 많이 처분했다입니다. 근데 막판에 우리가 얘기하는 포머적 같은 것 이렇게 해서 또 일부 증권사들이 이렇게 테슬라의 저가 매수를 굉장히 강조했던 이런 시각에서 나중에 테슬라를 사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라든가 코인베이스 같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작년 어제 오늘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서학개미 분들이 피해가 좀 적기를 좀 간절히 이렇게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이외에 오늘 또 주목을 했던 부분이 바로 연준의 4월 FOMC 의사록 결과였습니다. 테이퍼링에 좀 더 한 발짝 다가섰다, 테이퍼링을 시사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월가의 사실 그 궁금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페드 의사록이 4월 의사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 제롬 파월이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그 페드 회의를 주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내용을 고스란히 담는 게 한 달 후에 페드 의사록인다 네. 하는데요. 사실 페드 4월 회의 이후에 블랙아웃 기간이 돼서 파월 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합창을 해서 인플레가 일시적 현상이다. 아마 네로세 카프란 총재를 제외하고는 전부들 합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막상 4월 의사록 결과 이렇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한국경제TV의 그 밑에 자막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는 경제가 예상보다 좀 빨리 이렇게 회복되는 것 같다. 그리고 정책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측면에서 월가의 그 궁금증이 많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만큼 경제가 빨리 회복된다는 건 말씀드리고 그래서 금융 완화가 제대로 이렇게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 활동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진전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미스매치 현상, 보틀넥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페드 의사록을 작성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사실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과의 그 작성 간에 우리가 보면 이제 페드 의사록을 작성하면 파월 의장이 이렇게 마지막 최종 제거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서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서로 이렇게 그 균형과 견제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의 그 페드의 총괄 책임이 페드 총재라 해서 그 의사록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제거해서 내 개인적인 정성적인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 시청자 여러분도 페드 회의가 4월 달 끝났는데 그 결과를 그대로 고스란히 재는 페드 의사록은 왜 이렇게 시장에서부터 관심이 있을까? 왜냐하면 4월 달에 이미 페드 회의가 끝났으니까 그 내용을 고스란히 이렇게 레코드를 해서 나오는 것은 사실 시장적인 측면에서 특히 투자의 미래에 대해서 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그렇게 사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페드 의사록에서도 향후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사점을 이렇게 민감한 때 찾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월 의사록 그 이후에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고 연준 의사들이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떠들었던 때 합창을 하던 때 이런 거와 달리 페드 의사록에서는 막상 테이퍼링에 제고됐다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가상화폐 가격과 함께 변동성이 심한 하루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4월 달 이제 물가 지표가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발표가. 네. 그런 상태에서 보면 미국도 그렇습니다는 캐나다도 지금 물가가 굉장히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전세적으로 인플레 우려가 지금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당초보다는 테이퍼링이 이번에 페드 의사록에 대해서 월가에서 많이 의미를 커졌던 것은 테이퍼링이 좀 다가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그 큰 정비디께서는 연준에서 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6월 달에 ECB도 테이퍼링 단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사실 어제 유로화가 강세가 됐고 유로화의 비중이 높은 달러 인덱스가 90 레벨을 붕괴했던 겁니다. 네. 89까지 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페드 의사록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는 테이퍼링이 다가오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연준의 4월 FMC 의사록이 공개됐던 만큼 그 중요성과 상징, 의미에 대해서 먼저 짚어봤고요. 다시 비트코인 가상화폐로 돌아가서 이렇게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는 데는 어제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가상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놓은 것이 큰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는 네. 전면 금지입니다. 이거는 2017년 9월 달에 확정돼서 발표하고 이때에 한국경제TV도 방송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채굴과 관련돼서는 사실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모든 가상화폐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위험상 이유는 있죠. 사실 미중 간 마찰 과정에서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찰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 사실 그 가상화폐 시장을 전부 흐트러지고 있다 하는 각도에서 중국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으로 해서 위험상 이유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올해 들어서 3월 22일 날 이렇게 우리가 방송한 데는 가장 중요한 중국의 입장이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날 나온 그 배경에 있어서는 그 전에 올해 경제정책 회의라 하는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양회대에 아시겠습니다는 전대협과 그다음에 사실 정협대회를 이렇게 통해서 올해 시진핑 체제를 굉장히 공고하는 내용이 됐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마인처럼 국가 권력을 넘보는 기업 권력 부족했다. 지금 마인의 그 회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알라바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지금 중국 내 부의 위치도 많이 떨어지는 그리고 지금은 뭐 정부에 피해 다닌다 해서 얼굴이 많이 좀 구겨지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런 각도에 연일 지난주에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기득권의 부적절자 책임 문제, 예를 들어서 세금 탈루를 철저하게 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기존의 법적인 체제에 들이대다 보니까 법령을 회포하기 위해서 이 가상화폐 쪽으로 세금 탈루가 중국에서도 많이 됐었던 측면이거든요. 이게 색출하겠다는 내용 이런 것이 되면서 이미 이번 그 조치에 사전 예고 조치를 하는 지난달에 그 인민은행에서 가상화폐가 전면적으로 화폐가 아니다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제 사실 중국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전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 2017년 9월 조치를 다시 한번 확인함에 따라서 가뜩이나 일론 머스크 회장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네. 또 하나의 그 중심국에 해당되는 가상화폐 중심국에 해당되는 이렇게 중국이 전면 사용 금지를 함에 따라서 가상화폐 가격이 크래시 한순간에 폭락하는,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가 어제 10시 10분 전에는 사실 4만 달러 육박하다가 한순간에 3만 44달러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네.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중국의 가상화폐 조치뿐만 아니라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큰 변동성을 보이는 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행동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그 다음에 네. 특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갖고 있는 도지코인, 이게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한 40~50% 정도 가깝게 떨어졌을 네. 겁니다. 그 시간이 공교롭게도 10시 10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 회장이 비트코인에 이렇게 그 가격을 이렇게 폭락시키면서 가상화폐 전반적으로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민감도를 떨어뜨렸던 가장 큰 배경에 있어서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오락가는 내용이죠. 그리고 도의적 책임 문제죠. 3개월 전에는 비트코인을 테슬라의 그 결제소로 사용하겠다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을 많이 사놓은 상태에서 가격을 부추겨서 1분기에 기업들의 실적, 테슬라의 실적 3천억 이상이 됐던 것이 3분의 1 이상이 비트코인 차익에서 결정됐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은 사실 이제 결제수단을 사용하지 않겠다. 근데 도지코인을 최대 30%까지 사놓은 상태에서 비트코인 폐기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실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난주 그 토요일 날 일론 머스크 회장이 사실 5월 8일인가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정확한 일정이 몰라서 그냥 시청자들한테 최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회장이 아시겠습니다는 Saturday Night Live 해가지고 이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도지코인 관련된 파티가 뉴욕의 아주 고급 호텔에서 열렸었거든요. 그 나온 면면을 이렇게 보면 도지코인과 관련된 나온 그 출연자의 참석자 초빙받은 사람들이 도지코인과 관련된 이런 거 되면서 도지코인과 파티를 열었거든요. 네. 이런 것이 사실 그 시장에 그 알려지면서 역시 그동안 비트코인을 그 폐기하고 네. 도지코인을 사놨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그 음모론이 사실이다 하는 이런 것이 도의적 책임성과 함께 일론 머스크를 못 믿겠다. 그다음에 도지코인이라든가 이런 거 이번에는 당하지 않는다 하는 입장에서 도지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폭락하게 된 배경이다. 그리고 도지코인의 상승성 때문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이든가 이런 알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보다 더 떨어진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미국에서는 규제가 조만간 나올 거로 봅니다. 지금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는 미국의 투자 환경이 아주 혼탁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미국의 선진 시장이라 하면 예상이 그래도 들어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면 그들이 맞아야 되는데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빌 게이츠 문제, 비랑 문제, 캐시우드 문제, 일론 문제. 요새 캐시우드가 테슬라의 그 보유 주식을 많은 상태에서 이게 테슬라 가격이 지금 570달러 떨어지다 보니까 마진콜 발생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도의적 책임성이라든가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시장이 가격이 상승하는 게 정상화 아닌기라 사실 투자자의 신뢰, 내가 전앵커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면 그게 좀 맞아떨어지는 이런 그 신뢰가 있어야지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돈에 대해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루아침 이렇게 해서 방송에서 보면 비트코인이 저것도 뭐냐 일종의 시장의 서프라이어 디맨드에 형성되는 가격인데 하루아침에 이틀 만에 54% 떨어질까?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 이 효용성이라든가 이 여부와 관계없이 이걸 이렇게 해서 규제라든가 제도를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조만간 규제가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이런 측면도 시청자분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선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중국의 조치가 워낙 강력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거론이 되는 것이 시진핑 주석이 어떤 위안화 패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기축통화 야망에 대해서 논란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방송을 했을 때는 시소리를 좀 쭉 지켜보는데요. 네. 저도 중국이 왜 시진핑 중국 정부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이전에 발표에도 불구하고 또 발표했을까 하는 측면을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거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2017년에 처음 발표했을 때 9월 달에 그때 당시에 시진핑의 디지털 통화 관련된 야망을 발표한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상화폐가 일상 대중화되면 디지털 위안화 같은 물론 이제 작년 5월 달에 이렇게 발표하긴 했습니다는 네. 이게 제대로 초반에 잡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디지털 그 위안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페드 입장에서는 금융 완화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달러 가치가 그렇게 회복되지 못한 상태거든요. 지금 달러 인덱스 90이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푸니까 달러 가치는 회복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가 다시 전면적으로 외형상은 일론 머스크 회장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굉장히 투자 환경을 흐트러짐에 따라서 중국 인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지만 사실 시진핑이 갖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기축통화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앞당기기 위해서 그렇지 않느냐. 왜냐하면 당초에 계획이 2012년 동계올림픽, 2012년 동계올림픽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런 시기적으로 이렇게 함께 디지털 위안화를 빠르게 정착시키겠다 하는 디지털 통화 시대의 기축 통화 야망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중국의 인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상화폐 결제 수단 이런 것을 좀 아주 이렇게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국제사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에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했죠. 근데 오프라인 쪽에 2015년 아시아 인프라 A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이렇게 충소를 해서
인도라든가 스리랑카라든가 이런 파키스탄이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오프라인상에 사실 1대1로 개혁이 당초보다는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네.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코로나 환경이 이렇게 사태가 오면서 사실 디지털 컨택 시대에 되고 뭐든지 경제 활동이 지금 디지털 쪽으로 위로 올라감에 따라서 이쪽 분야의 기초통화 야망을 지키겠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아시겠습니다는 올해 새롭게 DSR 계획이 새로운 용어로 됐습니다. 이 검토는 이전서부터 했습니다는 이 용어가 처음으로 이렇게 신문 외신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바로 디지털 실크로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이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 우리가 보면 1대1로 기획의 이 북진 지역의 장진의 북진 지역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지역이 이렇게 보면은 실크로드 나오는데요. 이게 디지털 실크로드 하면서 세계가 디지털에 의해 가지고 커넥션 소사이티가 되고 그게 레벨 플레이는 평평한 운동장처럼 되니까 사실 디지털의 기축통화를 누가 갖고 있느냐. 왜냐하면 디지털 글로벌 시너리지 이펙트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야망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최근에 미국의 페드 입장에서 금융 완화 달러 가치 기존의 달러 가치가 회복되지 못해 이런 측면에서 경제 활동은 빠르게 디지털 통화로 디지털 시대로 가니까 이쪽 부분에 기초 통화의 야망을 좀 앞당기기 위해서 네. 사실 인민들 사이에 이렇게 투자 수단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집중하는 측면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트레이드오프 관계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면 여러 가지 상하이라든가 이런 통화는 상점이라든가 이런 게 결제 통화를 좀 다 시켜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빨리 인민들의 파고들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의 디지털 위안화의 기축통화 야망을 이렇게 굳건하게 시키기 위해서 위험상 핑계는 일론 머스크의 피해를 됐지만 이런 야망이 개재되는 상태에서 이번에 강력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냐. 공교롭게도 2017년 9월 달과 다시 한번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들이 강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조치가 발표된 이후에 중국에서 급진적인 화폐 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급진적인 화폐 개혁 방안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역시 디지털 위안화를 이렇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그 위안화가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물론 메커니즘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기축통화 야망이 강할수록 기존의 화폐에 대해서 개혁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또 시진핑 체제의 굳건한 측면에서 기존의 기득권층을 이렇게 약화시키기 위해서 화폐 개혁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조치는 2017년 고리지만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이렇게 재사용했던 것이 인도입니다. 우리도 2월달에 방송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2월달에 모디 정부가 비트코인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었거든요. 이때의 모디의 정부의 2016년 화폐 개혁이 기득권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든가 네로 관드 체제의 정치적 기득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불교 간다라 이슬람의 불교라든가 기득권 체력에 이것을 개혁하지 못하면 사실 인도의 모디의 개혁 정책이라는 모디노믹스를 추진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2016년 화폐 개혁을 딱 단행했는데 사실은 화폐가 아니라 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통해서 기득권들이 탈루 소득하고 부정부패 온상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쪽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정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올해 2월달에 발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도 이번에 이렇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제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제2의 인도식 화폐 개혁 추진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중개 위안화폐라든가 이런 결제 통화를 이렇게 하시는 입장에서는 디지털 위안화와 위안화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도 이게 관심이 저한테 문의를 좀 많이 오는 상태고요.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경영 전략회의 때 자문회의를 갈 때마다 이렇게 중국과의 수출 관계가 많다 보니까 그 문제는 꼭 단결매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폐 개혁 이론에서 다시 급부상하면 문의가 더 많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아시겠습니다. 인도의 화폐 개혁은 전면적 화폐 개혁입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달에 9월 달에 딱 해서 신규 화폐 공시 3주조 안에 전부 시주조가 이게
딱 2010년 11월 9일에 신구화폐, 구화폐는 약 90% 이상의 고액권을 구화폐들이 인도의 기득권들이 갖고 있거든요. 네. 저거 개혁 저항사이기 때문에 자 3주만 줘. 신권으로 줘. 근데 신권은 사실상 1대1 디노미네이션에서 신권 발행 물량을 죽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받고 싶어도 전부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날 딱 돼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아직도 빌딩 위에서 실조하게 된 인도의 구화폐를 전면적으로 뿌리는 이런 장면들이 아직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3주가 져가지고 신구화폐를 전면적으로 교폐하는 이런 팀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을 성공시키면서 모디노미스가 사실 제대로 정착된 배경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의 이렇게 체제를 굳건해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위안화를 하기 위해서 민간이 사용하고 있는 그것이 투자 수단이든 결제 통화든 사용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이렇게 사용을 좀 이렇게 줄이고 디지털 위안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시진핑 야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 내부에서는 인도식 화폐, 급진적 화폐 계획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도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하실 움직임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로 디지털 위안화가 중국에서 정착될 경우에는 2차 대전 이후에 유지된 달러 패권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좀 누차 말씀 간단히 드릴게요. 네. 지금은 어찌됐든 1945년 국제통화기금 IMF와 네. 그다음 뉴욕 체제에서 가트 체제, 이 미국식 국제기구를 바탕으로 하는 사실 그 미국 위주의 팍스 아메리카 체제가 약화되긴 했지만 사실 유지되고 있다. 네. 통화적인 측면에서는 팍스 아메리카 체제 대비해서 달러 중심의 브레튼 우즈 체제, 물론 이렇게 달러 가치에 따라서 고정환물제, 스미즈소니안 체제, 자유변동화 할체제지만 길게 보면 그 추세적으로 보면 달러 중심 체제가 유지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달러의 그 분권화 문제 우리가 누차에 말씀드렸죠. 지난 이렇게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에도 외환보유에서 마지노선이 60%가 붕괴됐다. 결제 통화에서도 마지노선 40%가 붕괴됐다 하는 쪽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지금은 각종 그것이 외환보유든 결제 통화든 간에 지금은 달러의 비중이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통화 시대를 이제 맞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디지털 통화 시대에서 이렇게 보면은 국제 통화 제도가 이 오프라인상의 달러 중심의 이렇게 브레튼 우즈 체제 빅 체인지가 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면 초기에 선두권을 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두권을 지면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인식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선두권을 지는 상태에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새로운 디지털 통화 시대에 비트코인 통화 야망은 이게 실제 가능하느냐 하면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드라이브 시키고 있다 하는 이 측면에서 국제통화제도의 이번 조치로 인해서 국제통화가 일대 변화가 빨리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도 이렇게 어제 중국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전면 금지 조치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나오는 시각들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달러를 단독 투자하지 말라 이 부분을 지양하라고 조언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이번 중국 발표 이후에 실제로 달러 가치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오늘 그 시청자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어제에 비해서는 조금 회복된 거로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나오죠. 한번 네. 정 PD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어제 대비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석달 휴가인데 어제는 89레벨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90.18인데 이거조차가 어제에 비해서는 빨간색이지만 이조차가 굉장히 91 그 이전에 91, 91레벨보다 떨어진 수준입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우리 국민들이 지난주 화요일 방송에 한국에서 발표한 달러 예금 잔고가 통계 작성으로 사상 최대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달러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방송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이 역시 사실 그 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단독 투자는 하지 마십사. 코로나 이후에서 그 이전서부터 단독 이렇게 교환 수단 가지고 돈 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심지어는 미국 국민들도 달러 투자는 우리만큼 하지 않습니다. 달러 가지고 돈 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본업에 결제 수단을 충족합니다 하는 쪽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가 오늘은 조금 회복됐습니다는 유럽 쪽에 테이퍼링 문제가 되면서 그러면 유럽 쪽에 테이퍼링이 되니까 유로 가치는 강세가 되죠. 그래서 1.22 뭐 이렇게 달러까지
이렇게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유로 환율은 올라가면 유로 가치가 강세입니다. 왜냐하면 베이스 커런시가 유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유로가 가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의 약 58%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로가 강세니까 달러 인덱스는 89레벨까지 2014년 9월인가요? 그 이후서부터 최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자 이제 이런 얘기가 드는 겁니다. 페드가 금융 완화가 지속되는 것이 반드시 좋을까? 자 하나 자산 거품이 발생하니까 지금과 같은 이 모양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비트코인도 가격이 왔다 갔다, 주식도 왔다 갔다, 채권도 왔다 갔다 지금 변동성 심하죠. 이게 이제 금융 완화만 옳게 되는 게 갈까? 이런 상태죠. 그다음에 자 한편에선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가지고 지금 이렇게 패권을 온다 하는데 금융 완화가 되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 가치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 이런 질서에서 페드의 책임론이 분가되는 거거든요. 페드의 책임론. 이제 자 경제효과를 감안해서 금융 완화만 지속한다면 자산 거품 발생시켜, 모 발생시켜, 그다음에 달러 가치가 회복되지 뭐나 자 다른 측면에서 사실 그 페드의 금융 완화 지속에 따른 다른 측면에서의 페드의 책임론이 부각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하반기에는 굉장히 크게 부각될 겁니다. 요 점은 아마 페드 책임론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간에 달러 가치는 지금 90레벨대에서 그렇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을 제로로 하자라는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미국 내에서도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언제 시간을 갖고 있어 페드의 책임론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아까 규제 문제가 됐습니다는 예. 미국에서는 저 일론 머스크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도 흔들리고 그다음에냐 비트코인 때문에 이 자금의 이탈 여부에서 증시 유입과 관계없이 여부에 따라서 미국의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는 월가도 이렇게 흐트러진다.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규제 움직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밸류가 없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문제가 정립되기 전까지는 자 한편을 규제가고 한편에선 미국 내에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미국 내에서도 someday sometime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격 제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지금의 미국의 그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대중화 정도로 이렇게 감안한다면 이게 힘든 얘기지만 그만큼 한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장세가 되고 미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흔들리게 되면 그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면 아무래도 정책 당국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닛 앨런 그다음에 파월 의장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워렌 버핏도 비트코인 아주 비트코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동안 일론 머스크라든가 더지코인, 일론 머스크라든가 캐시 우드라든가 빌 황이라든가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사람들의 도덕성 문제가 나오면 이런 미국 내에서 someday sometime 비트코인 가상화폐 제로 실제 추진이 어렵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학개미 분들도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그 농부에 내가 주식과 비트코인을 금융사가 사줬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농부들가 이렇게 권유해서 샀는데 자기 책임 원칙에서 샀는데 농사를 못 지겠다. 이게 이제 뭐 시골에 갇힌 고향에 갔으니까 저희가 뭐 경제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그 가슴이 좀 철렁했었는데요. 우리가 뭐든지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하시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립니다. 일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해서 100% 이상 1000% 이상 올라갑니다. 이런 방송에 그냥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교육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는 정책 당국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도 한 번 정도는 이 경제교육, 금융교육을 다시 한번 강화시켜서 어느 날 갑자기 이틀 만에 비트코인 최고 기치에 비해서 내 재산의 54%를 떨어뜨리는 이런 환경에 우리 그 시골에 있는 농부분들한테 노출시켜야 되느냐. 네. 또 일부 그 금융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업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이런 것을 이렇게 사도록 권유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거 안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했다 그래요. 돈 못 법니다. 이런 쪽으로. 이게 되겠느냐 하는 측면은 한 번 정도는 비트코인이 폭락한 시점에서 우리가 검토해 볼 네. 재석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이렇게 돼서
나름대로 객관적 사실을 시청자한테 전해드릴 것으로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시장에 큰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의 발언과 행동, 그리고 어제 중국이 가상화폐 전면 사용 금지를 선언했다는 소식과 관련해서 진단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눈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